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등장하셨습니까? 음, 참 미국 시장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이고 참 비대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자 개별 종목 하나하나의 시가총액이 가히 어마어마한 미국의 시장인데 말이죠. 참 최근에 보면 그 지수의 변동성이 정말로 큰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뭐 지수가 3.5% 빠지기도 하고 마이너스 2.5% 빠지기도 하고 어제는 네, 장 마감 플러스 2.5% 선에서 마감을 하고 오늘 장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1.5%에서 2%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2.66%니까 이 변동성과 이 폭발력이 참 어마무시한 미국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을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오랄 서비스가 굉장하죠. 파급력이 이 극과 극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그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참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는 요즘의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시장이 사실 어찌 보면은 관세 리스크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145%뭐 200% 이렇게 높은 고율 관세를 이미 상호간에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추가로 더 부과를 한다 한들 얼마나 그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사실상 의미 없는 관세 전쟁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뭐 비관세 무역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뭐 히토류라든지 또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800불 이상의 소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등 일련의 치고받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변화의 조짐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미국의 트럼프 쪽에서 먼저 나왔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세 가지 콤보가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 전날 시장을 급락시켰던 트럼프의 파월 해임 우려감이 일단은 트럼프 입에서 그런 일은 없다라는 발언하고 재무장관인 베센트 발언에서 중국과 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는 여기에 쐐기를 박는 상당히 낮아질 거다. 0%는 아니지만 상당히 낮은 상태로 네 중국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뭐하러 했는지 참 이것도 골치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미국이 상당히 크게 한 발을 물러섰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에서 중국이 미치지 않고서야 크게 미국을 때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시장이 급락은 없다.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차적인 부분을 계속 찾아서 우리는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장에서 그간 많이 빠졌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지수도 양지수 좋게 잘 마감이 되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익이든 단기 매매든 뭐 전략적으로 기법부터 해서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 확 바뀐 건가? 바뀌는 척 하는 건가? 좌우지간 급화해 모드로 가는 것인지 일단은 불확실성은 협상으로 가닥을 잡으니 그로 인한 급락한 섹터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주의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는 칼날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떨어지는 칼날은 고수는 받을 수 있대 중수 하수는 건들지 않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시가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오전에는 양 지수가 좀 밀렸었는데 선물에서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장 막판에 원래는 거의 6천억대 선물 매수해서 장 막판에 이제 매수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선물 매수는 좀 그랬는데요. 기관 쪽에서 코스피를 대량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사실상 기관에서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코스닥도 매수가 견조하게 들어오면서 양시장 다 오랜만에 양매수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지수가 오후장 끝까지 반등을 해줬고 나스닥 선물도 좋았기 때문에 이 애프터 마켓이라고 할까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테크잉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내일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나스닥 선물은 상승이긴 했으나 폭발적이지는 않았죠. 본장에서 미 재무 벤센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발언과 트럼프의 파월 해임은 없다. 단지 금리 인하를 조속히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머스크는 5월부터 본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등 일련의 긍정적인 발언이 참 많았습니다. 이는 최근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되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고관세가 일부 조정될 수 있겠구나.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중국이 미친 척하지 않으면 그래도 대안은 하겠구나 생각이 되고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파월 해임하면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터인데 파월 해임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하니 시장은 안도하면서 전일과 금일 선물까지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중 분쟁 흐름에서 진정 국면으로 가는 모습과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하이닉스 향 밸류체인의 강세 그리고 그간 많이 빠졌던 여러 경기 민감 섹터인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부품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다시 견인하면서 최근 정체된 지수를 일단 상방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쪽이 지난번에 미국 시장 급락하고 첫 번째 반등할 때 SK하이닉스가 무려 갭을 15%를 떴었죠. 그 이후에 종목군들이 다시 또 바닥 뚫고 반도체는 내려오고 나머지 정치 테마주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사실 코스닥을 들어 올렸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반도체 종목에서 큰 장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4월 말 지금 며칠째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 방에서도 계속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솔직한 말로 매수는 못했습니다. 매수 의견도 못 드렸고요.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 종목이 그나마 한미 반도체는 좀 잘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한미 반도체 알면서도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 10몇 프로 그래도 시가총액이 7, 8조 되니까 손이 잘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한미 반도체인데요. 오늘 뭐 무려 17, 8% 올랐는데 내일 뭐 추가 상승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오히려 이제는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눌렸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FNS택은 보유했던 종목인데 이제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단기 박스권을 넘겼습니다. 다 매도하고 없고요. 조정을 받으면 구조적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좋은 종목군들은 체크해놓고 계속 봐봐야죠.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이 정도 종목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실적 발표가 내일 SK하이닉스에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7조 5천억 7조대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가 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SK가 추가 폭등을 해야 되는 건지 둘 중 하나 해야 되겠죠. 2등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 안에서 영업이익으로 따라잡은다라는 거는 SK하이닉스가 폭등을 하던가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는가 둘 중 양자택 일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내일 일단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수급이 따라 붙은다면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 향 밸류체인의 반도체가 강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관심 갖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조선주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꺼려집니다. 신고가냐 아니냐의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냐 아니냐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는 사실 그렇죠. 위로 더 뻗어져 나가면 음,
당연히 먹을 폭은 있는데 사실 신고가 구간에서는 그 먹을 폭이 구조적 성장에서 첫 번째 파동일 때는 굉장히 큰데 두 번째 파동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박스권으로 가버릴 때도 많아서 그런 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선 쪽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따 차트를 보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조선 쪽은 계속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지수 한번 보고 나머지 종목군들을 볼게요. 지수를 보고 그냥 이런 내용들 접어두고 그냥 바로 지수로 보죠. 자, 먼저 나스닥 그 선물인데요. 나스닥 100 ETF인데 지금 올라와서 나스닥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일단 20일선까지 반등을 해 줬습니다. 사실 이 구간이 저항일 수도 있고 여기서 하루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반등하고 내일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서 19,5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다른 게 이때 이 구간에서 올라왔던 상승과 지금 이때의 흐름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구간에서 하락의 각도, 이때의 하락의 각도를 봤을 때는 하락의 각도가 훨씬 가파르고 반등의 정도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들어 올라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미국 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언제든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도 또 보면은 지수적으로 피보나치로 일단 뭐 본다면요. 피보나치로 본다면 코스닥은 반등의 목표치를 일단은 다 채웠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거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올라간다 하면 수급이 들어오면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는 채워놨다. 그 이상 근데 가는 적도 많기 때문에 사실 안 간다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구간에서 여기까지 가고 조정을 받고 다시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어찌됐든 올라가더라도 조정은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오늘 올라가고 내일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 볼벤 상단에 마주치기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저는 시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대응의 방법은 달리해야 되는데 단기 낙폭도 크지만 반동도 지금 큰 자리여서 내일 추가 상승하면 주의하고 볼 생각입니다. 내일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자,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종목별로. 자, 먼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볼 게 없어가지고 SK 하이닉스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시가를 상한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차트를 완전 꼬아놔서 이렇게 보지 말고 KRX로 좀 보면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장기 평선에 좀 걸려버렸어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저항을 맞을 거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뜨겁게 한미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지금 그 듀얼 밴드가 아니었던 당시였고 여기에서 듀얼 밴드가 확인이 되면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 상단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단기에 10만 원을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9만 원대 95,000원대가 단기 저항이 되지 않을까. 122평선을 운 좋으면은 돌파하고 살짝 넘더라도 이 구간에서 좀 저항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단일 밴더라는 이 프리미엄이 적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그런 프리미엄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안에서 이제 좋은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장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최근 사실 지수가 안 좋고 뭐 반도체가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코스닥 안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줬던 유일한 반도체 종목입니다. ALD 그다음에 여러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종목으로서 실적 기반 베이스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일 눌렸을 때 반도체 쪽에 종목이라면 이 종목을 좀 체크해 놓고 볼 것 같네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봐야 되고
SNS 텍터 종목이 좋습니다. 오늘 실적도 무지하게 잘 나왔고요. 이제 영업이익 분기 100억대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밀리게 되면 언제든지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좋기 때문에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되고, 국내에서 이제 블랭크 마스터라든지 포토레지스트 뭐 등등 그 EUV 장비 내에서 들어가는 거를 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고 희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잘 매수해 놓으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는 딱히 보는 종목은 없고요. 자, 2차전지 쪽은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오고 그랬지만은 중국의 CATL에서 지금 이 배터리 데이 해가지고 테크데이에서 지금 나온 내용이 상당히 파급력이 엄청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현 구간에서 상당히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올라오더라도 매수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별로인 섹터다. 개인적으로 뭐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올라오더라도 그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관심으로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테마주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요. 어제 보면 먼저 계룡건설, 어제 계룡건설이 정지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오늘 계룡건설이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시장 보면은 상한가를 무지성으로 지금 날려버리면서 상한가 이후에 정지하고 바로 23% 떨어지는 이 광폭함, 그 다음에 성신양회, 어제 이렇게 올라왔고 오늘 이틀 동안 이렇게 폭락시켜버리는 이 무서운, 지금 시장이 장난이 아닌 게 이런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어제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상한가가 가고 나서 시가부터 개파락을 무려 11%를 합니다. 응? 지금 상따가 11%를 하고요. 그린케미칼도 어제 상한가 갔다가 그나마 얘는 1등 종목이니까 갭이라도 들었지, 나머지는 갭도 못 들고, 금양 그린파워는 그래도 장 전에 올라왔으니까 망정 이제 갭도 못 들고 지금 상당히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가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세종시도 있고 AI도 있고 뭐 아동, 그러니까 저출산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임팩트가 강했던 종목군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다면 최고의 종목을 2음봉 3음봉에 눌리면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다시 보고 이런 과정을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떨어질 때도 반드시 대장주만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제 저는 세명전기를 좀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오늘 너무나 진짜 속상하고 열받고 좀 아쉽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넘어갔는데 이거를 너무 조금 먹고 팔아가지고요. 뭐 발바닥에서 팔아버렸죠. 7,200원에 판 것도 저는 잘 팔았다 생각을 했는데 뭐 상한가까지 가는 거를 보면서 할 말이 좀 없었고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서 대장주여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웠던 매매가 됐고요. 바이오 스마트가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에 좀 굳혔는데 좀 뒤늦게 상따 풀릴 때 걸어놓고 들어가서 그냥 뭐 수익이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확실히 상한가 장이 아니구나, 상한가가 좀 풀리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테마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말은 사실상 이번 주에 이재명의 이 호남 관련된 발언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 발언을 하게 되면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 그리고 뭐 에너지 고속도로 등등의 종목군들이 내일 한번 폭락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재료가 나오면 재료 소멸로 갈 수 있다. 왜? 단기간에 너무나 폭발적으로 종목군들이 그냥 단순하게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너무나 폭발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주의를 하고 봐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넥스트레이드 안에서 아침에 이슈가 뜨게 되면 그 파급력이 굉장히 상당한데요. 저는 아침에 이제 YJ 링크 이슈가 좀 제법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사고
눌림에서 들어와서 상한가까지 잘 팔고 뭐 여기서 다시 사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되니까 그때부터 좀 들어와서 뭐 상한가 근처에서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근처가 아니라 매도 잘 하고 나오고 그리고 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테마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 테마주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게 나와야 됩니다. 최근에 AI 섹터의 새로움은 뭐였을까요? 새로움은 그러니까 시장의 새로움 그리고 시장에 강한 임팩트 있는 내용은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AI에 힘을 쓴다죠. 근데 오늘 AI에 관해서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뭐 AI 반도체 수율 향상 핵심 솔루션 국산 AI 반도체 해외 실증 사업 선정이 됐다. 이런 내용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뭐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으니까 돌파고 사실 이거는 돌파가 아니라 눌림으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같이 매매해서 봤던 종목이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시장입니다. 추세적으로 지수가 더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수급이 없어도 올라가는 시장이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미국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만 느끼는 부분이라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정말 시장이 탄탄하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대응하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로봇주들도 아직 재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로봇주는 저희도 좀 지금 두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 PIM도 봤다가 사실은 이거는 좀 물렸어요. 좀 물려 있다가 오늘 좀 올려줘서 그냥 잘 매도를 하고 나온 거지. 사실 이거는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한국 PIM도 있고, 사면이라는 종목도 로봇이죠.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클로버 혹은 로보티즈 그리고 SPG 하이젠 RNM 등등 네, 조만간 이들 로봇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AI 정책은 나왔는데 로봇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고 로봇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분명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그 신세계 INC가 또 뜨겁게 반응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는 시점에 사실은 이 정도 가격분이 안 됐어요. 6시 구간이 이 정도 가격분이 안 돼서 좀 밀리면은 좀 걸어놓고 밖에를 좀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올라버리면 내일 매매할 거는 없을 것 같네요. 내일 매매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종목은 없는데 4x4라는 종목을 아마 체크하고 좀 볼 것 같습니다. 사실 깔끔하게 시간 외에 그냥 하한가로 박아버리고 끝났으면 오히려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중간하게 갭이 떴다가 밀리면 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개 있죠. 예전에 이화전기라는 종목 그러니까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화전기라는 종목도 뭐 좌우지간 이렇게 뭐 순간 급등을 해서 올라가다가 하한가 떨어지고 밑에 내려와서 11선 근처에서 반등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이렇게 비슷한 건 아닌데 기억에 남는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신풍제약도 엄청난 상승을 한 거잖아요. 뭐 점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좌우지간 상한가 한 5방씩 보냈다면 이런 종목이 하한가에 들어갔으면 아침에 살짝 플러스로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면 재수 없으면 굉장히 크게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시총이 좀 컸던 고려아연도 뭐 대주주께서 그때 2조 유상증자 한다니까 한가 갔다가 뭐 개파락하고
올라오는데 저중간 하한가를 가서 그 다음날 사실은 개파락을 나오고 더 밀어버리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떨어지면요 오히려 다시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어중간하게 떨어지면 그게 이제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중간하다라는 거 낙주에서 1억에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어중간하게 뭐 한가를 갖다 치면 어중간하게 떨어지면 장중에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반등을 하고 한 번 더 밀어버리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급등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삼음봉 강력한 삼음봉 아랫꼬리를 잡던지 아무튼 전략을 세워서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최근에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데요.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장 끝나고 영상 좀 늦게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